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연세법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야노드 회계 기초회계 특강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추가로 해서 세법까지 공부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걸 오늘 하기 때문에 요 강의를 반드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란 뭐라 그랬어요? 저러한 경제적 실체, 대부분 기업이겠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경제적 실체가 연관되어 있는 오른쪽과 같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은 그 회계 정보를 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주체마다 그 목적이 달랐어요. 그건 1강에서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가 회계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경제 실체는 회계 정보를 저렇게 기록하고 생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장부 기입, 즉 부기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이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장부 기입, 즉 부기부터 시작을 해서 회계 정보를 끝까지 만드는 과정, 이거를 오늘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로 회계상 거래의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분개를 하려면 이 거래를 과연 분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회계상 거래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그 거래를 식별한 거를 분개를 해야 됩니다. 분개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즉 총 계정 원장이란 게 있어요. 다 오늘 다 공부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 즉 다 옮겨 써야 돼요. 분개를. 자, 분개는 하나하나 날짜마다 그냥 그때 분개를 해놓은 것이고, 그거를 모아놓은 거를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거래를 자, 이제 기중히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매번 이제 결산을 해야 되죠. 12월 31일 말일에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고요. 자, 이제 하나 다 공부할 거예요. 결산 수정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 분개 전에 만든 거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해요. 그리고 수정 분개를 하고 나서 다시 시산표를 만듭니다. 그게 수정 후 시산표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을 합니다.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결산을. 그리고 이제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을 해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럼으로써 자,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왼쪽은 뭐라 그랬어요? 자, 기중에 계속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을 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자, 오른쪽이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기말에 결산을 하는 작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랑 이 거래 식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재무제표의 작성까지 하는 것을 자,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순환 과정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거래 식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식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회계상 거래를 저희가 분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랑 일상생활의 거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회계상 거래인데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닌 것들은 지금 세 분야로 제가 잘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 회계상 거래인데 일상 거래는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나 도난이나 화재 또는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의 거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회계상의 거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분개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공통점이죠. 공통 분모죠. 여긴 뭐예요? 자산의 매매나 채권 채무 발생 소멸이나 유형자산의 매매나 손익의 발생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이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의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계상의 거래는 아닌데 일상생활 거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주문 뭐 이런 것도 저희는 다 주문하는 것도 거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이런 게 거래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요 임대차 계약한 것만으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직원의 고용 또는 뭐 담보계약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개할 건 없어요. 저기서 돈이 오가거나 아니면 그 계약으로 인해서 무슨 권리와 의무가 형성이 돼야 회계상 거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회계상 거래를 분개를 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 식별을 했고요. 자, 이제 분개를 하겠습니다. 분개는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차변 대변이라고 해서 단식 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 부기를 우린 한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을 쓰고 비용을 쓰고 이익을 쓰고 대변에는 부채를 쓰고 자본을 쓰고 수익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상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속을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걸 저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익은 단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즉 수익이 더 많죠. 수익이 더 많고 비용이 더 적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익이 되겠죠. 쓴 거보다 번 게 더 많아요. 그쵸? 번 게 수익이죠. 쓴 게 비용이고 그럼 이익이 생기겠죠. 그 이익이 단기순이익. 그래서 저 단기순이익은 차변에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 대변을 자 어떻게 쓰느냐?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 자, 자산은 차변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자산은 플러스가 되면 자산을 씁니다. 근데 자산을 마이너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자산이거든요. 자,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산 마이너스는 대변에 씁니다. 즉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플러스고요. 그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채는 어디에 써야 됐어요? 그렇죠. 대변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채가 만약에 늘었다. 그럼 대변에 쓰는 것이고, 부채가 만약 줄었어요. 그러면 어디 써야 돼요? 원래 부채는 대변에 있어야 되죠. 근데 부채가 줄었다. 그럼 어디 써야 돼요? 차변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본은요? 자본은 어디 써야 돼요? 자본은 대변에 써야죠. 그래서 자본이 늘었다. 그러면 플러스입니다.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줄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자, 수익은 어디에요? 수익은 어디다 써야 돼요? 대변에 써야죠. 그죠? 수익이 플러스면 대변에 쓰는 것이고, 비용이 플러스면 어디다 써요? 비용이 플러스면 차변에 쓰는 것이죠. 그럼 수익이 마이너스나 비용이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익이나 비용은요,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은 자, 여기서 바로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그냥 증가한 것만을 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하나하나 분개를 하지만 수익이나 비용은 차감 계정이 있으면 그 플러스에서 그냥 빼버립니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즉 저 8개의 요소가 계속 섞이면서, 서로가 섞이면서 분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거래의 8요소예요. 그래서 이 거래의 식별을 받고요. 분개를 봤어요. 자, 이제 전개를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분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4월 6일에 상품을 매입했고 1,000원을 현금을 지급했어요. 즉 상품을 샀어요. 근데 현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요거를 분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 대변 쓰는 겁니다. 약속이라 그랬죠? 우린 외워야 돼요. 1,000원 현금이 나갔어요. 내가 지금 1,000원 갖고 있던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럼 자산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자산이 마이너스면 어디예요? 그쵸,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1,000원을 쓰는 거예요. 자산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쵸, 원래 자산 자리는 어디예요? 차변인데 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품을 사왔네요. 상품은 뭐예요? 상품도 자산이거든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플러스면 어디 써야 돼요? 차변에 써야죠. 그래서 상품 1,000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게 분개입니다. 기록을 한 거죠. 상품을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어떻게 사왔냐? 현금을 주고 사왔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요 분개를 보면. 그쵸? 우린 약속을 공부하는 거니까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분개를 보면 저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요거를 자, 전기라 그랬어요. 전기. 요 계정들한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상품 계정이 있고 현금 계정이 있잖아요. 요렇게 T자처럼 생겼잖아요. T자. T자는 그냥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는 얘기예요. 기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래서 위에 상품 1,000원을 지금 사왔죠. 그럼 상품 1,000원을 지금 상품 계정에 지금 기록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4월 6일에 상품 계정 1,000원을 쓰면 되는데 현금하고 1,000원 써요. 왜냐면 상품을 사왔다. 그래서 상품이 지금 플러스니까 지금 차변에 썼죠. 근데 현금을 가지고 샀잖아요. 그래서 현금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품 계정을 보면 요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4월 6일에 상품이 늘었는데 현금을 주고 산 거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밑에 현금 계정에도 써야 돼요. 저 분개를 지금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럼 현금 계정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어디에 써야 돼요? 왼쪽에 써야 돼요? 오른쪽에 써야 돼요? 현금이 나갔잖아요. 자산이 나갔으면 대변에 써야죠. 그래서 대변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4월 6일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쓴다고요? 상품 1,000원 쓴다고요. 반대 계정을 쓴다고요. 이거는 현금이 4월 6일에 나갔다. 그런데 상품을 사느라 나갔구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쓰는 게 전기인데, 자, 조금 더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상품 그래서 1,000원이 들어간 게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된 거고, 그쵸? 현금이 나갔어요. 근데 뭘 가지고 샀죠? 상품을 샀죠. 그래서 이렇게 쓴데 상품을 쓴다. 요거 이제 이해 가시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 4월 8일에 기계를 매입하고 1,000원을 외상했어요. 1,000원짜리 기계를 사왔는데 아직 돈은 안 줬어요. 요런 계정 과목들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지금 보는 거예요. 미지급금 1,000원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1,000원이라 쓰고 기계장치 1,000원이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1,000원 부채가 생겼잖아요. 아직 외상이니까 부채거든요. 부채가 플러스면 대변입니다. 근데 그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이에요. 이런 계정 과목들은 저랑 이제 차차 공부하면서 알면 되는 거고, 지금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뭔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계장치 1,000원, 미지급금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요. 자, 그럼 이것도 전기를 해야겠네요. 그럼 어떤 계정에 써야겠어요? 기계장치랑 미지급금 계정에 써야겠죠. 그래서 자, 기계장치 1,000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저 기계장치 전기를 할 때 어디 써야 돼요? 왼쪽에 써야 돼요? 오른쪽에 써야 돼요? 기계장치가 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변에 써야죠. 그래서 4월 8일에
기계장치를 1,000원 주고 샀다. 근데 미지급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아직 그거를 돈을 주지 않았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대 계정을 쓰는 겁니다. 미지급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자, 미지급 요거 1,000원 어떻게 돼요? 미지급 계정에 써야 되죠. 미지급은 부채죠. 부채가 플러스면 대변이에요. 대변에 4월 8일 쓰는데 뭐 때문에 미지급이 생겼어요? 기계장치를 사느라 미지급이 생겼죠. 그래서 기계장치 1,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 계정을 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건 당연히 차변 대변을 외우시고 지금 보셔야 돼요. 그게 외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분개한 거를 요렇게 각각의 계정에 옮겨 적는 거를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분개들을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전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산이 증가면 왼쪽, 자산이 감소면 오른쪽. 즉 자산이 증가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면 대변에. 지금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쓴 겁니다. 그래서 증가는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고 감소는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 분개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정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총 계정 원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정마다 다 이제 완성이 돼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중회계 처리한 거예요. 자, 이제 수정전 시산표를 봐야 됩니다. 자, 수정전 시산표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말 수정 분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시산표를 했는데 만약에 봤는데 이상한 게 있다. 그럼 수정 분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정 분개를 하기 전에 한번 일단 합칩니다. 그래야 뭔가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자, 이 시산표가 뭐냐면요, 자, 이게 진짜 시산표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번에 법인 올해 3월 30일 2020년 3월 30일 제가 마무리한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자, 진짜 이게 시산표 진짜 실제 시산표예요. 그리고 계정 과목 쫙 있죠. 이렇게 이런 계정 과목마다 다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차변에 이 지금 자산이거든요. 자산 쪽이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죠.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산이 증가한 거를 쓴 거고, 오른쪽은 자산이 감소한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잔액 있잖아요. 그게 남은 겁니다. 그죠? 요렇게 약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산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정 전에 했다. 그럼 이게 수정 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계정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죠? 쫙 있죠. 전체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시산표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제가 붕 떠서 지금 공부하실 수도 있어서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이게 시산표예요.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로 해서 뭐가 틀렸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에 수정 분개를 해요. 틀린 게 있다면 수정 분개 다시 해서 다시 합칩니다. 그게 수정 후 시산표예요. 시산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전체가 이제 보여지는 게 시산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랑 결산 수정 분개랑 수정 후 시산표까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순환 과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더라도 다시 들려보면 되는데,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수익 비용 계정이랑 집합손익 계정의 마감이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볼 거예요.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뭘 보여주는 표라고 했어요? 수익에서, 번거에서 비용 쓴 거를 뺀 이익, 즉 당기순이익, 단기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2018년, 2019년 각각 다 만들었겠지만 2020년 손익계산서는 2018년도 거랑 2019년도 거는 보여주지 않죠. 2020년도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활동을 잘해서 지금 얼마만큼 벌었냐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쵸? 이 손익계산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목적이에요? 경영활동, 영업활동을 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벌었느냐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쵸? 그래서 2020년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단기순이익으로 하는데 요걸 보는 겁니다. 그쵸? 근데 재무상태표는 뭐라 그랬어요? 2020년 거를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이 재무상태를 보는 거죠. 즉,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고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고 얼마만큼의 지금 자본이 지금 남아있느냐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무상태표는 2018년, 2019년, 2029년 다 만들어질 텐데 지금 2020년 거는 이렇게 누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지금 전체 현재 누적돼서 이 회사가 처음부터 얼마만큼 자산, 부채, 자본이 지금 누적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쵸? 그래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보여주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즉 2020년 또 1년 동안만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자, 일단 복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복습을 왜 했느냐? 자, 이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를 올해 썼으면 내년에는 다 빵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년부터 다시 시작이죠.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죠. 그죠? 그래야 내년에 또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없애버립니다. 다 영원으로 만들어요. 근데 영원으로 만드는데, 자, 이 단기순이익을 영원으로 만들면 나중에 얼마나 지금 이게 이 회사가 이익을 벌어서 얼마만큼의 지금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을 이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이란 데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익 잉여금은 자본의 한 종류예요. 즉 자본은 순자산입니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인데, 그 자본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요? 손익계산서 없어지잖아요. 올해 것만 하고 없어지니까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막 돈을 벌면 쌓아놓죠. 그게 뭐라고 해요? 순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회사 사람도 하나하나 해마다 벌 때마다 남은 게 있어요. 그걸 계속 모아놓으면 그것도 자산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단기순이익을 계속 모아놓는데 그걸 기록해놓은 곳이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셨을 거라 믿고, 자, 이 프로세스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차변 대변에서 대변은 수익을 기록하는 거고 차변은 비용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이익을 여기다 이제 쓰는 거죠. 차변에. 자, 요거는 손익계산서 보고식입니다. 세로로 썼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단기순이익. 이 왼쪽을 이제 보고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저 손익계산서가 지금 얼마만큼이 다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다 영원으로 만들어요. 빵원으로 만들면 수익이 있는 거를,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으로 옮기면 없어지겠죠. 그 금액이. 그죠? 그럼 수익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집합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을 만듭니다. 이건 잠깐만 쓰는 그냥 임시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대체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미 수익 계정은 없어지고 뭐만 생겼어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만 생겼어요. 그쵸? 자, 이제 비용도 없애야 돼요. 그죠? 비용 없애면 대변으로 가야죠. 비용은 지금 차변에 있었으니까 비용 없애면 대변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비용을 없애는 대신에 또 집합손익으로 지금 합산을 해놓습니다. 만들어 놔요. 그러면 지금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집합손익이 지금 플러스가 돼 있겠죠. 그거를 집합손익을 없애고 이익잉여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까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만드는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숫자를 다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근데 중요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2만 원을 벌었어요. 수익이 났습니다. 또 제품을 팔았어요. 상품이랑 제품은 이제 나중에 재고자산 가서 공부할 거예요. 제품을 팔아서 5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공사도 하네요, 이 회사가. 그 공사 수익금으로 3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회사는 1년 동안 토탈 얼마를 번 거예요? 10만 원을 번 거죠. 그쵸? 상품을 팔아서 2만 원을 벌고, 제품을 팔아서 5만 원을 벌고, 공사를 해서 3만 원을 벌었어요. 자,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을 대변해진 계정을 한 겁니다. 그죠? 분개를 했어요. 자, 근데 그걸 하려면 또 이제 비용이 필요하겠죠. 직원을 썼어요. 직원 급여가 10,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어요. 지급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 계정들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다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지급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비용이 토탈 얼마예요, 지금? 5만 원이죠. 그래서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익이 지금 5만 원이 된 거예요. 요거를 지금 차변 대변으로 해서 지금 분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세로로 바꾸면, 자, 수익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에? 10만 원인데 비용 지금 직원급여랑 지급수수료 해서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당구수익 5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은 계정이잖아요. 계정별로 지금 다 해서 계정식이라고 하고, 요거 이제 보고식이라고 해요. 왼쪽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손익계산서는 내년에 이제 넘길 때 다 빵원으로 만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없애고 요 단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지금 기록을 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자본에 지금 이익잉여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할 거예요. 자, 이 전체 수익을 이제 없애야죠. 그죠? 없애려면 지금 대변의 수익이 있으니까 차변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 2만 원, 제품 매출 5만 원, 공사 수익금 3만 원을 차변에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 계정, 잠깐만 쓰는 계정을 집합손익으로 지금 다시 바꿔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품 매출이랑 제품 매출이랑 공사 수익 금액이 같이 이렇게 분개가 돼 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죠. 0원이 됐죠. 뭐만 남았어요? 집합손익만 남았잖아요. 그쵸? 집합손익이라는 게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비용도 없애야 돼요. 그죠? 비용 없애려면 비용은 차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분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변에, 반대편에 분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직원급여 10,000원, 지급수수료 4만 원을 대변에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집합손익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없어졌어요. 그쵸? 그럼 비용도 빵원이 됐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집합손익만 지금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그럼 집합손익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집합손익 10만 원인데 집합손익 지금 5만 원이 빠졌으니까 얼마만 남았어요? 5만 원만 남죠. 지금 이 5만 원은 얼마랑 똑같아요? 단기순이익 5만 원이랑 같죠. 그죠? 그래서 집합손익이 플러스가 되면 단기순이익인 거예요. 그죠? 지금 결손은 지금 설명드리면 헷갈리니까 결손은 이제 비용이 수익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지금 요 프로세스를 보면 또 헷갈리니까 자, 수익이 비용보다 큰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손익 5만 원이 남은 게 단기순이익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손익도 없애는 거예요. 집합손익 5만 원 없애려면 차변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익잉여금으로 5만 원을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는 절차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집합손익도 없어졌어요. 그죠? 이익잉여금을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익에서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뭐 한 거예요? 수익을 없애서 차변에 쓰고 그걸 대신 잠시 집합손익으로 만들고 비용을 또 없앱니다. 그래서 대변에 쓰죠. 비용은요. 없애서 집합손익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집합손익이 지금 수익이 더 많으니까 집합손익이 플러스에 있을 거야. 대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뺍니다. 그걸 차변에 쓰고 그래서 이익이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제 손익계산서를 마감하면서 집합손익이 또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만들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손익계산서 없애야 되니까 내년에 다시 빵원으로 만들어서 내년엔 다시 써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에 기록을 해놓고 손익계산서를 다 빵원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해요. 재무상태표에 그럼 이익잉여금을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 그럼 이제까지 토탈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쌓인 거는 이 회사가 벌어서 이만큼이 쌓였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건 이제 회계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게 모르시면 계속 흔들립니다, 회계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익잉여금을 대처를 했잖아요. 단기순이익을. 그죠? 그래서 위에 보면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이랑 그 밑에 집합손익 계정의 마감을 먼저 해야죠. 그걸 해야 그 단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을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쵸? 요 순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가 기초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건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숫자예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계속 거래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할 때 결산을 할 때 수정원 시산표는 보니까 자산이 10,000원 늘었어요. 자, 이것도 다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부채는 한 1,000원이 늘었네요. 그럼 자본은 여기 수정원 시산표에서는 기초 자본이랑 같아야 돼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수익은 15,000원이고 비용이 6,000원이에요. 그래서 수익으로 15,000원을 벌었고 그 수익을 벌므로써 6,000원 비용을 썼어요. 그쵸? 자, 요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자산 똑같겠죠. 20,000원이죠. 부채도 8,000원 똑같겠죠.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차변이랑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12,000원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익 15,000원에서 비용 6,000원을 뺀 게 단기순이익이죠. 이 단기순이익은 저랑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그 이익잉여금은 어디 있어요? 자본에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00원 빼기 6,000원이 여기 자본으로 들어가는데 자본에 뭐로 들어간다고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자본은 처음 기초 자본 보면 이 기초 자본 여기 있죠. 그죠? 이 수정원 시산표에도 아직 자본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말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합쳐져서 자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그쵸?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단기순이익 15,000원 빼기 6,000원인 9,000원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12,000원이 된 겁니다. 그쵸? 요게 이해 가시면 저랑 오늘 완벽하게 다 할 거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 분계 대체가 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또 내년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내년에 얼마만큼 벌고 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손익계산서는 영원으로 빵원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면 오늘 회계의 순환과정 다 저랑 같이 공부한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다시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준 세법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